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 345일째인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부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세부 한인회는 지난 19일 생활이 어려운 교민가정 32가구에 대한 12차 구호물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세부 한인회 조봉환 회장이 전해왔습니다. 세부 한인회 임원들이 교민들을 가가호 방문하여 구호 물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 기금을 통해 추가로 나눔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번 12차 나눔에는 코리아나마트 서병현 대표가 1만 페소, 심영락 한인회 이사가 맥콜 3박스, 김치마마 동수푸드에서 김치를 후원했습니다. 세부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강화된 지역사회 격리하에 두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기관 간 태스크포스 3명의 의사들이 세부 주민들이 섬을 떠나는 것에 대해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세부주에 대한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최신 보고서에서 중부 비사야 지역의 일부 지역의 양성 확진율이 10%를 초과했으며 세부의 양성 확진율은 15%로 증가했고 공격 전염률도 18.21%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재생선 지수가 1.54이고 병원 점유율이 52%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의 라프라프, 만다이 및 달리 사이의 양성률도 각각 14%, 20%, 16%로 높았습니다. 현재 만다우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 점유율은 약 70%를 기록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르시아 세부 주지사는 더 이상 세부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면봉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르시아 주지사는 세부가 기존 프로토콜을 통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이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ECQ 봉쇄에 대해 거부하면서 23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숙박 사전 예약만 있으면 세부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르시아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호텔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세부지의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부에서 관광 수입은 7억 1,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국가경제개발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낮은 지역에 한해 8월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리루크 대변인은 22일 월요일 전체 내각회의를 앞두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젯밤 로크 대변인에 전화를 걸어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현재 필리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대면 수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전체 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경제개발청이 제안한 필리핀 전역에 대한 MGCQ 검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로크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지 않으며 수요일에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개발청 내다 추하 장관 대행은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 검역 MGCQ로 전국이 전환되면 모든 경제활동이 재개되어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가 최대 95%까지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하 장관 대행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제약이 발생하는 부분이 대면 수업이 없는 교육과 수용 인원의 50%만 허용하는 식당, 수요의 50에서 75%만 서비스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하 장관은 이미 경제 재개가 지연되기 때문에 GDP가 1분기에 다시 축소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파사이시는 지난 3일 동안
20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동안 수도권의 일일 평균 신규 사례 건수가 563건으로 이는 전주에 기록된 388건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염률의 기준이 되는 재생성 지수도 2주 전에 1.0에서 1.22로 증가했으며 양성 확진율도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5%를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파사이시에 이어 말라본에서 166%, 라스피냐스 116%가 증가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는 음력설과 함께 발렌타인데이가 원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사이 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34개 바랑가이에 현지화된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34개 지역에 대한 엄격한 봉쇄는 3월 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옥타 연구팀에 따르면 파사이시의 확진자 발생이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전 7일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파사이 시장은 2월 초에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밝혔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기관간 태스크포스의 결의에 따라 비자 발급 기관은 이민국에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이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관에서 비자를 발급하여 정확한 외국인의 수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필리핀에서 발급한 외국인 비자를 파악하는 중앙부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은 당분간 자료는 수동으로 취합되지만 향후 자료 공유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이민국은 기관 간 태스크포스가 법무부, 투자위원회, 필리핀 은퇴청, 필리핀 경제구역청 등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출국자는 3월 1일부터 여행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기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출국 시 출입국 관리관에게 여행 패스를 제시해야 하며 출국 허가서 ECC를 가진 사람들은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행 증명서 트래블 패스는 각 비자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트래블 패스는 이민국 심사관에 제출하여 출국하면 됩니다. 각 비자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트래블 패스는 30일간 유효합니다. 앞으로 트래블 패스에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으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주 수요일에 중국인 17명이 여행 목적을 증명하지 못해 입국이 금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6명의 중국인들은 중국 장저우에서 출발하는 팬퍼시픽 항공에 탑승하여 필리핀 한 기술회사의 초청으로 입국 예정이었으나 입국 심사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함께 초청하는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방콕에서 도착한 중국인은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문서를 제출해 입국이 금지됐다며 17명 중국인은 모두 출발지로 돌려보냈으며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고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인이 입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국민분들께서도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식품의약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제약사인 시노박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허가했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FDA는 23일 중국으로부터 60만 개의 백신이 도착하기 하루 전 시노박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도밍고 총장은 시노박의 효율이 50.4%로 의료 종사자에게 투여하기에는 가장 좋은 백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노박 백신은 18세에서 59세 사이에 임상적으로 건강한 개인에게 투여되어야 하므로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궁은 시노박 백신 60만 회가 이번 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트로 마닐라, 세부 및 다바오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첫 접종 대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리루크 대변인은 이미 일정 기간 동안 공격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는 의료 종사자이고 두 번째가 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에 60만 회의 코로나 백신을 기증할 예정이며 그중 10만 회는 필리핀 군인들이 접종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이후 약 44만 7,076명의 필리핀 해외 노동자가 필리핀에 돌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금년 2월에 송환된 해외 근로자는 19,581명이었으며
지난 12월 둘째 주에 송환된 16,149명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2만 3,537명의 귀국한 근로자 중 23만 8,362명의 근로자가 중동에서 귀국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이 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판매업자들이 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나르 농무부 장관은 육류에 대한 충분한 공급을 검토한 후 가격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무부의 가격 상한제에 반대하는 일부 공공시장 상인들은 21일부터 23일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무부는 지난 2주 동안 6만 2천 마리 이상의 돼지가 메트로 마닐라로 운송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무부는 6만 2,257마리의 돼지와 34만 5,229kg의 돼지고기가 2월 8일부터 20일까지 배달됐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주민들에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양이 공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돼지의 49.69%는 깔라바라존에서 공급되었으며 돼지고기 91.1%는 중부 루존에서 공급되었습니다. 산미겔 라모낭 회장은 2022년 12월에 MRT 7호선에 대한 공사를 완공해 쾌준의 노스 에베뉴에서 블라칸의 사노세 델몬테까지 하루 수십만 명의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MRT 7호선의 건설은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2019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020년에서 다시 2022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라모낭 회장은 2022년 6월에 첫 시범 운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MRT 7호선에 운행하는 전동차 108량은 현대 자동차그룹의 종합 중공업 회사인 현대 롯뎀에서 제작 납품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두테르테 대통령을 살해할 경우 5천만 페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SNS에 게재한 잠발레스 로넬 마스 교사에 대한 NBI의 고소장에 대해 잠발레스 검사는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NBI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필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난 2월 16일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에 올랑가프 법원은 마스 교사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고 영장 없는 체포는 불법이며 교사의 언론에 대한 초법적 진술은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보니파시오에 위치한 공원에서는 17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니파시오 관리사무소가 밝혔습니다. 17세 이하 아동들은 보호자와 함께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하고 공원 내부의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대한 출입은 현재로서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들만 외출이 가능하지만 조깅, 자전거 타기 등 기타 신체 운동 활동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2월 22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288명이 증가해 총 56만 3,45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6,588명이 검사를 받아 1,103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6.6%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6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12,094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2.15%였으며 33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52만 2,874명으로 92.8%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지난 20일 239건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 1년간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39건의 사망자는 지난해 9월 14일 258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였으며 처음에는 167명이 회복으로 분류되었지만 최종 확인 결과 사망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자 239명 중 1월 사망자는 142명이었으며 2월에 사망한 사람은 78명이었으며 사망률도 지난 7월 31일 이후 2.16%로 가장 높았습니다. 2월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과 관련 6세 이하 영유아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사관이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해당 보호자와 동반한 영유아는 입국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peso는 48.70페소로 거래되었으며 2월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오른 달러당 1110.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84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바기오가 금년 들어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에 따르면 바기오는 21일 일요일 섭씨 9도를 기록했으며 메트로 마닐라는 19.3도, 벵겟의 라트니다드는 섭씨 7.9도를 기록해 더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북동 몬순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 전국적으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어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바기오 최저기온은 지난 1961년 1월 18일 6.3도였으며 메트로 마닐라는 1914년 1월 14일 기록한 14.5도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의 올 들어 첫 태풍인 오링은 월요일 오전 동부 사마르에서 85km까지 접근했으며 최대 풍속 55km로 시속 20km의 속도로 북북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차가운 공기로 인해 태풍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23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6분, 일몰은 6시 2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